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처리되면서 대통령실이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연말 전국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모습이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야당 의원 180명 찬성으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송되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엮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특검법이 총선용, 총선 맞춤용 정략 특검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죠. 그러니까 네. 뭐랄까 특검 추천부터 어제 수정안이 통과했어요. 수정안이. 네. 뭐가 수정됐느냐. 그전 직전 법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교섭에 입회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소속됐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 이런 식의 표현까지 다시 말하면 예. 소속되거나 되었던 정당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얼마나 그게 국민의힘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을 옥죄려고 하는 법이란 말이죠. 특검. 예.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너무 또 선거용 이런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출발은 사실 따지고 보면 검찰에 있는 건데 예. 지난번 검찰 수사 때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소환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하거나 그때 기소했으면 되는 문제를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예. 이런 내용이나 이런 방식이 선거에 너무 명백한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요. 거부권 행사하기까지 정부에 송부가 된 지 한 15일 이내로 그때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지금 이송을 하겠다. 이제 즉각 거부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검법안 통과 크리스마스 전후 이후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 이게 지금 예정과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여야가 지금 극과 극으로 맞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이 앞으로의 예상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고 나면은 이제 그 제의를 하게 되는데 재의결을 언제 할지는 이제는 아주 절묘한 시간에 야당이 택하는 시간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선이 4월 초니까 4월 초까지 시간에 아주 길이를 택해서 이걸 재의결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는 진짜 막 가는 것까지 아마 상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건 사실은 검찰 책임도 크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권 책임도 큽니다. 이게 22년 9월에 정의당 법안이 나오고 23년 4월에 민주당 안이 나오고 그 사이에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지를 못했어요. 네. 원천 봉쇄가 되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때 이미 여당이 토의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정치권이 서로 누구를 욕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여당의 큰 책임이 있고 검찰의 큰 책임이 있고 야당이 독소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토론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예. 독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살펴볼 틈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오늘 국회의 현실이고 예. 이건 4월까지 결국은 4월에서 성적표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성적표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특검 법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 여권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좀 대안을 미리 얘기하고 또 윤 대통령이 거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좀 이런 부속실을 맺는다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된 법인데 분명 네네. 너무 정략적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이름 석자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명명백백한데도 예. 여론이 문제 여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될 테고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예.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뭐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 네네. 임명하겠다. 제2부속 설치하겠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맞다. 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일이 벌어진 게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에요. 네네네. 그 적어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출신한 누구에게 재산을 불리겠다는 이유로 또 정식할 목적으로 맡겼다는 그 잘못은 있을지언정 법률적으로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정수 중앙지검장 연속으로 수사를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당시에 기소를 못하고 소환 조사를 못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니까요. 네네.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본다면 이 법안 자체는 글쎄 완전 총선 맞춤용 특검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잘못된 입법 사례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잘못된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뭐 신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다시 대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 20표 정도 나오면 다시 통과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진짜 있습니까? 지금 이제 1, 2, 3월 중에 이게 재의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부터 이제 새해가 되면 네네. 여야를 막론하고 이 공천 때문에 전국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일 불허하는 정도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아, 지금 9월 달에 그때 이제 체포동의안을 할 때 20표 내외의 반란표가 있으면은 뭐가 뒤집어진다 그랬는데 그때 뒤집어졌거든요. 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여당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법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1, 2, 3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이 길이를 택해서 한번 재의결을 표결을 해보자라고 예. 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예, 네. 아주 절묘한 시점을 택하는데 당분간의 그 정치력을 총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방탄 정당이라고 여당이 야당을 비난했는데 네. 이제는 그 비난이 역으로 야당이 여당한테 방탄 정당 그만해라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런 스케줄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재의결을 한다는 것은 정당성은 어느 정도 설명하고 확보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재의결에 대한. 아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물론 12월 초에 여론조사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요. 국민들의 70% 이상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습니다.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지금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신 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당이 입만 열면 주장을 하는데 네네. 물론 벌어진 일은 결혼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나 수사는 검찰총장의 또 중앙지검장의 부인일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중앙지검장이 다그쳐도 탈탈탈 털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명품백 의혹도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 이것도 실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노림수사나 이런 게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예. 그게 허리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던 별건 수사도 특검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이 이 법안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멋진데 다 조사하겠다. 아주 뭐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맞느냐를 떠나서 시기도 문제인 게 97년도에 말이죠.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 터졌을 때 검찰이 결국은 김태생 검찰총장이 대선 이후로 수사를 유보했어요. 미뤘어요. 예. 증거가 그렇게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는 취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아하. 어떻게 보면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정치적 특검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3월 달이든 2월 달이든 완전히 폭탄을 던지겠다. 아하. 우리
국민의힘의 분열을 유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별 수 없네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주 여러 개의 미끼를 던져놓고 폭탄을 설치한 법안이 이 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를 함께할 이 비대위원들 공개가 됐죠. 한 위원장 비정치인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이 아닌 비정치인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도?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자, 평균 나이가 한 40대를 보이고 21살 대학생도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비대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먼저? 그게 비대위원들이 결국 이제 회의할 때 임시 당 지도부잖아요. 당 지도부. 네네.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치의장을 제외하고는 김혜지 의원만 현역 의원인데 김혜지 의원도 사실은 예.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 출신 아주 앳되고 아주 뭐랄까 감각이 아주 서민적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구계자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전부 다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임명직 8명 모두 사실은 비정치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첫 회의를 하게 되면 볼만한 그림은 내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별개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젊은 거고. 아니 2002년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 되면 예. 앉아 있으면 굉장히 젊다는 느낌. 이게 여권이 여당이 괜히 젊어진다는 느낌은 분명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비대위원 중에서요, 운동권 출신인 민경우 소장이 있었고요, 조국 흑서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 있습니다. 이 또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변호사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86 운동권 정면으로 겨냥한 듯한 모양새도 보이는데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 인선을 쭉 보니까 반 민주당, 반 이재명 대표가 뭐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걸 노림수로 했고요. 그리고 비정치인으로 사실 100%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김혜지 의원은 비례의원이긴 하지만 정치인의 이미지는 사실 뭐 거의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춤형 비대위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그 톤에 맞춰서 한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여야가 다 비슷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혁신위원회, 비대위원회 해가지고 하고 지금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3번째 아니에요. 이 정당들이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됩니다. 예. 혁신쇼, 비대위쇼 이런 거 그만하고 진짜로 내부 체질 개선을 하고 뭘 바꿔야죠. 이렇게 쇼만 하다가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건 뭐 여당에만 해당되는 비판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에도 똑같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위원회라고 비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극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파의 성향을 좀 많이 띄었어요. 그리고 예. 나이는 젊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항상 이것도 여야가 공이 똑같은데 예. 생물학적 나이를 뭐 자꾸 내리면은 혁신이 되고 뭔가 비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극우라는 것은 뭐 그렇게 느낌은 있지만 예. 저는 뭐 극우라고까지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네. 반민주당을 하는 비대위원회라는 것이 예. 그렇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표정일지 또 첫 마디가 어떨지 어떤 모습의 투샷이 연출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인사하는 각도까지도 뭐 의논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설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깍듯이 할 겁니다. 깍듯이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 피의자 신분인 피고인 신분인 야당 대표 이재명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둘 다 그 정도 역량은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뭐가 나올까가 더 관심사예요, 사실은. 네. 어떻게 대할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출되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 이게 또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말도 관심이 있지만 그림도 관심이 있죠. 아마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말은 저는 신 의원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어떤 아마 면에서요? 굉장히 깍듯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 것이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총리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어제 오찬 회동에서요, 정세균 전 총리가 현해 살수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 이런 뜻이라는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봐야죠. 예. 그러니까 손을 놔라.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붙잡고 있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대표직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 저 회동이 대중요했던 이유가 김부겸에 이어서 저 정세균 전 총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도 파적인 입장에서,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보자면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분명하게 뜻은 전달됐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를 받아들일 거냐. 문제는 아주 급박하게 몰리면 당 안팎에서 네. 이게 국민의힘발 한동훈 혁신의 바람이 덮치거나 당내 반발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총선 전에는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그런데 이제 회동에서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최초 제보자가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명락회동이 성사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진단해 보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명락회동은요. 네. 경위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 한 며칠 전에 문자와 전화 거의 동시간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답을 바로 보냈죠. 봅시다. 그 우리 채널이 원래 있으니까 예. 그 채널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김영진, 윤영찬 이 두 의원이 그 사이에 계속 라인이 가동돼 왔거든요. 예. 지난 7월 만남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채널이 가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 문자와 전화였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예. 만약에 정말로 만나고 싶다고 그런다면 이 채널을 가동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서실장이 다시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별로 그렇게 근거는 남기고 싶지만 네. 별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당에 대한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스피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스피드를 1월 초가 되면은요. 예. 스피드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이건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다른 액션이 취해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시간은 제가 흘러. 만약에 도덕성과 뭐 이제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통합선대위 받겠다. 예. 뭐 그러면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조건의 충족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공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혁백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밖에 인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당 봉합을 위한 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건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만 이제 임혁백 교수 이야기를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정책 자문단에서 활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을 보면 지금은 예. 그냥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공천 과정까지는 자기가 다
정리해놓고 예. 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정치적 결단으로 포장해서 내려놓는다. 그 예. 시점은 자기가 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무슨 통합 비대위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요건에 부합해서 응할 가능성이 제가 지금 봐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연말인데도 정치권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